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투사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행보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로 이 2차 전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BBB 법안 있죠. 자, 이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는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입법기관입니다. 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요 상원과 하원 두 기관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요 상원이 통과를 됐으니 50%는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하원이 공화당이 근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BB 법안 자체를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을 핵심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편이고요. 자, 아무튼 BBB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법안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투사에너빌리티의 수혜나 또는 리스크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언급한 만큼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그리고 국방 그리고 인프라 건설 자재 이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동시에 친환경 지원 축소를 통한 전통에너지 기업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 특히 원전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관련 수혜 기업으로는 이제 미국에는 엑스모빌 그리고 쉐브론이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두사에너빌리티, BHI, 우진, 한전기술, 한국전력 등이 수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국내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BBB 법안으로 인해서 자금이 몰린다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때 후발주들 뭐 BHI나 우진, 한전기술, 한국전력 등등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법안의 리스크 영역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 상원 통과 여부를 아니 하원 통과 여부를 주시를 해야 되고요. 인플레 감축법처럼 이 법안에 조항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항 수정까지 이뤄지는지, 그리고 수정됐다고 했을 때도 확실한 수혜가 있을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관련 내용 나오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지 차후에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는, 자, 연방 부채가 증가하면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실행되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금리 인상을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증가하니까 뭐 외국인들 자금이라던가 이제 펀드들 자금 이탈이 커집니다. 자금 유입은 없어지고 이탈은 커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인상되면 대량으로 들어오던 수급이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자체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쉽지 않고 하락은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 내용 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금리가 인상돼서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게 되면 호재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20% 오를 거 5% 오르고 끝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안 최종 내용에 따라서 폭등하는 섹터가 생기고요. 침체되는 섹터가 생깁니다. 자, 끝모르고 상승하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트럼프 당선으로 끝난 것처럼 법안의 최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해당 법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간추려서 텔레그램 방에서 따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리스크가 더 클지 메리트가 더 클지 근거와 함께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창을 좀 늘려서 지금 대차거래 추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가 좀 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대차 잔고가 좀 주나 싶었는데 다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 리스크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리스크에 더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부정적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에 오래 머무를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지금 차트를 보면 61,200원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이 자리가 꽤 의미가 큰 자리입니다. 여기서 돌파 시도가 있던 자리, 강력한 저항이었던 자리죠, 요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돌파하니까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는 자리였는데 이게 오늘 꺾였습니다. 다시 여기서 저항이었다가 여기서 지지였다가 오늘 다시 저항이 됐죠. 자, 이 자리가 의미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지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바로 무너지고 저항 포지션을 잡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됐다면 좀 더 관망하기 괜찮은 자리였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은 더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밑에 21선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들의 이 62,000원대 61,000원대군요. 61,000원대를 회복할지 아니면 이 이평선 21선마저 이탈할지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21선의 지지를 시작으로 다시 올라가서 요 의미가 있는 요 자리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캔들 보시면 오늘 캔들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좀 확대해서. 자, 오늘 장중 3.39% 약 3.4%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거래일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리까지죠. 여기에 물량을 소화하는. 자, 이런 저항 매물들을 무시하고 올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례 소화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들을 지켜봐야 되고요. 다음 거래일에 나오는 캔들이 주가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긴 조정에 들어갈지를 나타내는 아주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아닌 게 내 스탠스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힌트,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의 주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위로 저항벽들이 강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매물대가 쌓여 있고요. 지금 선에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고점, 전고점, 여기도 저항벽이 상당히 강력하죠. 돌파 시도가 좌절된 자리들이 수렴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 자리는 3차례, 요 자리는 2차례. 매물도 좀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축소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저항의 자리들을 돌파하려는 시도라도 있으려면 7월 9일은 좀 넘어줘야겠죠.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인데, 자, 이걸 달고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꽤 있어 왔지만, 자, 투격 딱지를 달게 되면 개인들의 투심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보다 매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세력이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투경 딱지들은 좀 피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7월 8일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시인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있죠. 이거 기존에 있던 공시를 정정한 겁니다. 자, 이게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전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온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단기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악재가 아니고요. 자, 이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처 공급 중단 공시가, 자, 기존 공시의 입찰 참가 제한,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효력 정지 기간이 2025년 7월 15일까지였으나 2025년 6월 30일 대구 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가 연장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원래는 7월 15일까지
효력 정지 기간이었어요. 근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서 30일까지 최대 30일까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장이 되면서 관급 공사가 지속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효력 정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자, 입찰 참가 제한. 자, 요게 부정적인 거죠. 이 자체가 부정적인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부정적인 것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기간을 늘린 겁니다. 기간을 늘렸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에는 당분간 제한이 없는 거죠. 영향이 없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연기됐다라는 겁니다. 뭐 지속적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상황이긴 합니다만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시점이 오면 그때 또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장관 후보로 지정이 된 내용 아시죠? 장관 후보. 자,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사장이 정책의 리더가 된다 라면 당연히 두산에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수혜가 가장 크다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김정환 사장은 두산에서 원자력 사업을 총괄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개 기업의 사장이 한 국가의 정책 리더가 된다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 원전 프로젝트의 80%를 한수원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옵니다. 자,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뭐가 걸려있죠? 입찰 참여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이게 7월 30일까지죠. 만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원전 프로젝트를 한 달 안에 다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꽤나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데 7월 30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기관이나 외인 등의 세력의 자금 이탈 계획, 엑시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빠졌다고 보고요. 저는 단기 고점이 현재 7만원, 아이고 68,000원, 7만원 요쯤이라고 봅니다. 7만원 초중반선. 자, 물론 재료 자체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향후 수출 확대나 중동 그리고 동유럽 시장 이런 쪽 공략이라던가 이제 정부 주도의 외교라던가 기술 결합의 가장 큰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결국 원전 관련해서 수급이 집중될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리스크가 현재는 리스크가 반영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 자체는 비전 있는 기업, 수혜를 톡톡히 볼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저점에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7만원 이상은 절대 못 가니까 팔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7만원은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넘어야만 할 만큼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관점을 돌려서 매도 관점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고 리스크를 맞닥뜨린 이후에 저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챙겨뒀던 시드머니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더해서 결국적으로 극한의 이익과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가져가자. 이게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관점을 달리 보고 호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도 함께 보면서 건강한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했던 겁니다. 7만원은 넘길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까봐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뒀고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요 7만원대에도 팔 수 있었죠. 저는 요때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제 채널에 영상을 찾아보셔도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말 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추세를 결정할 자리인 이 자리와 이런 자리들 기준이 명확합니다. 지지와 저항 같은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를 터치했을 때 거래가 얼마나 동반되느냐에 따라서 세력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스탠스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포지션도 정할 수가 있죠. 주가를 만드는 놈들이 주가를 위로 만들지 아래로 추세를 꺾어버릴지를 알 수 있다는 거니까요.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나
저항과 매물을 돌파를 한다면 저점을 높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래를 터치하고 돌파 후에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했을 때 거래가 동반된다 라면은 이 자리에서는 자금을 써가면서 물량을 받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투매 물량을 막아주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굳이 비중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 차례 더 지켜볼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저항으로 둔 입장에서 돌파 시도가 없거나 돌파 시도를 했는데 좌절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아주 강력한 저항의 요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후행성이지만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방에서 근거에 따라서 무슨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 아닙니다. 뭐가 악재가 발생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비전은 명확하지만 시세 차익으로 인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로 비중을 축소하고 거기서 생긴 차익으로 추후 조정이 끝마무리 되어 간다는 흔적이 발생하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비중을 더할 그 분할 매도 타점과 분할 매수 타점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동 있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샀건 누가 팔았건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팩트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이 종목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거래 대금이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에 들어왔는지는 이 캔들이 말해주는 거고, 결국 주가는 거래 대금이 결정하기 때문에 외인이 샀고 팔았고 기관이 샀고 팔았고 개인이 어쨌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 대응하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겁니다. 매동만 보고 대응하면. 그래서 그냥 가장 순수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표인 요 거래 대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외인이 뭐 4만원대에 집중적으로 샀다,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자, 하루 만에 매수 매도 의견이 바뀌는데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는 자체가 하수입니다. 매동을 보여주는 놈들은 걸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량 채우려고 스크립트 늘어뜨려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라는 존재는 한 명이 아닙니다. 집단이지. 그 집단은 소수 계좌 단일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주체에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에도 있고 외인 계좌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동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다음 거래일들에 나타나는 캔들과 거래 대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추세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텔레그램방에서 다음 거래들의 주가 추이에서 유의미한 흔적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매수, 매도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할지 근거를 포함한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의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언급을 드립니다. 자,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하루하루, 주말을 제외하고 거래일에는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 매도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5%에 팔든 9%에 팔든 뭐 30%에 팔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기 설정법, 그리고 종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아까 BBB 법안이, 미국의 BBB 법안이 상원만 통과했고 하원 통과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BBB 법안이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죠. 자,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2차 전지가 막대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BBB 법안에도 수혜주는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섹터 순환매의 다음 차례가 기다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BBB 법안의 예측되는 수혜 테마는 AI, 방산, 방위산업, 그리고 전통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주로는 2차전지, 전기차를 꼽을 수 있고요. 자, 바이든 정부 때 2차전지 상승세를 목격하신 분들은 이런 법안의 세부 내용이 돈이 되는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세부 조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부 조항이 추려지는 대로 텔레그램방에서 국내 수혜주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